돈 토로동 돈 토로동 돈 토로동 돈 토로동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율님. 우연히 선율님의 라디오를 듣고 난 뒤 팬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선율님의 라디오를 계속 듣다가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사연이라도 한번 남겨보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불안한데. 호주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던 저는 꽤 오랜 시간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부정해온 터라 이쪽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 연애는 딱 한 번 해본 게 전부였죠. 그나마도 건강한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컨트롤 프릭. 자신의 결정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성향이라고 해요. 컨트롤 프릭이 있다고 했던 그는 제가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 이런 것도 있어? 나도 이런 거 아니야? 나도 내 결정대로 돼야 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 하고 자신이 그려놓은 모습에 연애를 하려고 하던 사람. 내 얘기니? 처음 좋았던 감정은 아주 잠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와 싸우기 싫어서 예전 저의 성격과는 전혀 다르게 대답하는 제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와 헤어졌어요. 그와 헤어진 뒤 향수병과 저의 꿈, 당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의 꿈을 위해서 한참 바쁜 와중이었고 첫 번째 연애의 트라우마로 인해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을 때죠. 빨간 어플은 그 사람과 만났던 어플이라 어쩐지 찜찜했고 그러던 중 인스타에서 정말 잘생긴 친구를 봤습니다. 눈썹도 짙고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한 게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짬짬이 그 친구의 인스타를 구경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불면증이라고 스토리를 올렸기에 처음으로 용기 내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면증에는 따뜻한 우유가 좋다고 해요. 우유 있으시면 전자레인지 살짝만 돌려서 드셔보세요. 하고 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써서 보내더라고요. 뭐랄까 되게 벽을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불면증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라고만 답하고 거기서 저희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차갑다는 인생을 받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도 있더라고요. 나름의 용기를 내었던 저의 첫 DM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친구에게서 뜬금없이 DM이 왔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그 친구의 카톡도 알게 돼서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그 친구 역시도 지난 여러 번의 연애로 상처를 받았었기에 저의 감정들을 잘 이해해 주었고요. 불안하다. 그러다가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쇼핑도 잘 안 하던 저는 부랴부랴 옷도 사고 데이트 코스도 열심히 짜놓았습니다. 늦게까지 데이트 코스를 챙겨본 게 문제였을까요? 평소 늦잠을 거의 자지 않던 제가 완전 늦게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이미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나 있었고 그 친구에게서 열 몇 통의 전화가 와 있더군요. 아찔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던 게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저였다면 거의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관계에 있어서 매달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쩐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각오로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벨 끄트머리에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화를 누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는지 약속 시간을 조금 미루어 만나자고 했고 저는 불이 나게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그날 그 친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여러 장의 사진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실물은 훨씬 더 잘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고 뒤에는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정말 드라마에서 멋진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드라마 편집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느낌이랄까? 그런 걸 잘 보는 편인데요. 그 친구에게선 상처 입은 강아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상처받아서 나를 세우는 그런 강아지의 느낌이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그 친구는 말수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원래 낯을 엄청 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첫날은 거의 조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영화 보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 친구도 술이 약했고 저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라 앉아서 대화만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들이대고 있었고 이 친구는 단답으로 리액션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반쯤 포기했던 찰나였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그 친구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저에게 입에다가 뽀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잡혀가요. 이러면 안 돼.
저는 정말 종지 화면처럼 뻣뻣이 서서 뽀뽀를 당했고요. 그 이후에는 제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친구를 버스 태워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서 야 잠깐 나 머리 아파. 기뻐서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친구와 제 직장이 거리가 제법 있는데 하루는 제 일이 끝날 즈음에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일이 끝나면 새벽 1시쯤 되어 있는데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택시를 타고 그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택시비를 가장 아까워하던 제가 말이죠. 돈을 이렇게 헤프게 쓰네. 그렇게 두 번째로 그 친구를 만나는데 막상 만나니까 지난번 뽀뽀가 떠올라서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바깥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근데 형은 왜 저한테 고백 안 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야 나 지금 뭐 팬픽 있니? 아유 씨 달다 달어. 아유 당뇨 오겠다. 아유 씨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우리 뽀뽀도 했는데 당연히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귀엽긴 한데 그래도 정식으로 고백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사귀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친구도 뜸을 들이는 척 하더니 알겠다고 했고요. 그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 친구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고백하던 날이라서 이 도둑 들어요. 그 이후 그 친구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 때문에 피곤한데도 그 친구를 보고 싶어서 새벽이면 그 먼 길을 지하철과 버스 환승해서 가고 잠깐 보고 같이 잠들고 그 친구와 주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책 읽고 그 친구는 과제하고 쉬는 날이면 주변 맛집도 찾아다니고 PC방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친구와 4주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네요. 지겨워 헤어지지도 않았어. 이제는 그 친구도 저도 서로가 너무 편해져서 뭐 앞에서 빵구도 끼고 서로 방심해서인지 배도 나오고 키스를 해도 심장이 아플 정도로 쿵쾅거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와 함께 맞는 아침은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싫어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아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싸우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처음 저에게 차갑게 DM했던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DM은 아예 익십하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약속 시간에 늦었던 날도 원래 같았으면 자기는 약속 시간 늦으면 아예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친구 성격이 칼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도 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처음 이미지가 상처 입은 강아지 같았네. 상처 입은 강아지 같았는데 진짜 저만 보고 저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진짜 강아지 같아요. 근데 생긴 건 완전 차갑고 도도하게 생겼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겐 실제로 차갑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귀여워요. 곧 있으면 그런 제 애인의 생일입니다. 최근 취업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애인이 자랑스럽습니다. 여전히 이쪽 친구가 거의 없기에 애인도 자랑할 겸 그리고 선율님의 좋은 목소리로 애인의 생일을 축하도 듣고 싶어서 사연 남겨봤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의 스펠링은 J입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별 내용도 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율님의 방송 애청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그날 온통 푸른 빛은 더해 가고 파란 하늘 아래 아름다운 제인이 세상의 빛과 만났죠. 언제나 햇살이 곁에 있어주길 변함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사랑이 함께 있어주길 생일 축하해요 제인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y dear. 생일 축하합니다, 제이님. 예! 아무튼 우리 돈도로동님 사연도 너무 막 이렇게 농담으로 막 이렇게 싫은 소리도 했지만 너무 기분 좋게 잘 읽었고 와 이거 너무 근데 달달하다. 4년이나 이렇게 또 만나셨다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두 분의 사랑도 뭐 영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또 이제 뭐 기념일 때 뭐 이렇게 또 뭐 또 사연 주세요.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고 뭐 축하해요. 진짜 진심이야 레알. 우리 커플 분들한테 해드리는 어록이 있거든요. 최고의 선물은 헤어져 주는 거다. 절대 이 어록대로 하지 마시고 헤어지지 않게 두 분 서로 잘 이해하시면서 좋은 사랑, 뭐 이제 뭐 가족이겠다. 너무 부럽고요. 예쁜 사랑 하시고요. 기회 되시면 뭐 선율한테 소개팅을 시켜주셔도. 날 이용했네. 지그들 연애 노름에 날 이용했어. 지그들 연애 노름에 날 이용한 거지 뭐야. 이러면서 또 이게 나를 이용해서 지그들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또 이러면서 또 유튜브 이렇게 하이라이트 올라가면은 이거 보면서 자기야 이 새끼 질투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우리가 너무 서로를 사랑해서야 이 바보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나를 또 업신여기겠지. 그러면서 지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겠지. 그래요.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이해하지. 나는 관대하니까. 그래요. 오늘 미드나잇 라디오는 이렇게 끝이 났네요.